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논술 지도사 박아셀입니다. 요즘은 글쓰기로 판가름 나는 그런 시대인데요. 초등 고학년부터 그리고 중등은 본격적으로 서술형 수행평가, 글쓰기로 시험을 칩니다. 과거에는 객관식 100점이었다면 이제는 객관식과 그리고 서술형 수행평가를 반반해서 시험 점수를 합산해요. 그런데 이 글쓰기가 국어만 치는 게 아니라 전 과목 다 서술형 수행평가가 도입돼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중학생이 되면 서술형 수행평가에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때는 글쓰기 훈련을 하기에는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중고등 내신 관리 그리고 수능, 입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글쓰기 능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는 평생 따라다니는데요. 대학을 가서 레포트를 쓸 때도 혹은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글쓰기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글쓰기를 잘하면 평생 인정받을 수 있고 내 능력을 좋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를 쓰다 보면 그날을 기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능력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후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후감 노트를 선정할 때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조금 삐뚤빼뚤하게 글을 써요 하는 부모님은 이렇게 줄이 그어진 독후감을 선택해서 글을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글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칸이 없는, 줄이 없는 노트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독서 기록장, 독후 감상문 노트들을 보면은 밑에 이렇게 독후감을 쓰면 좋아요 라고 코멘트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꿀팁들을 보면서 독후감을 기록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소스가 많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 만큼, 내가 배운 만큼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또 글 써! 이렇게 해서 술술 쓰는 친구들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초등 1, 2학년 친구들은요 200자 정도 써야 되고요. 3, 4학년 친구들은 400자, 고학년 친구들은 600자, 중등은 1000자, 2000자까지 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게 있어요. 글을 잘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찾고 책을 많이 읽어서 정보를 많이 머릿속에 담고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찾아봐서 그 단어의 뜻을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신문을 잘 안 읽어요. 어린이 신문 그리고 청소년 신문들이 있어요. 그런 신문을 구독하거나 도서관에 가면 쉽게 빌려볼 수 있어요. 그 신문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많이 접하다 보면 아이들이 쓸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 정보를 가득가득 담는 그런 훈련을 하면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글을 내 자녀한테 쓰라고 하시나요? 편지? 독후가?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계속 쓰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글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수필도 좋고요. 생활문, 설명문, 논설문, 논술문, 그리고 동시, 일기, 편집글, 독후가 다양한 글을 쓰게 하는 것이죠. 내가 박물관, 미술관을 엄마 아빠와 다녀왔어요. 그러면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느꼈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혹은 제일 좋은 건 글로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얘기했듯이 독후감을 줄거리, 느낀 점 이렇게 딱딱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위에는 줄거리를 엄청 많이 썼어요. 그 밑에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 생각, 감정은 한두 줄 끝. 자, 이것도 물론 좋은 독후감이지만 정말 좋은 독후감은 내 생각, 느낌을 마구마구 쓰는 것입니다. 독후감에 꼭 줄거리를 적지 않아도 돼요. 줄거리는 짧게 쓰고 내가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적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찾아봐서 적는 것이죠. 이렇게 독후감이 살아있는 정말 내 것인 그런 독후감이 된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글을 더 많이 쓰고 싶고 글쓰기 실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부모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글을 첨삭해 줄 때 무엇을 많이 보시나요? 맞춤법, 띄어쓰기를 많이 보시죠. 그리고 빨간 펜으로 찍찍 긋고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글을 잘 썼던 못 썼던 일단 칭찬해 주세요. 한 줄도 괜찮아. 두 줄은 엄청 잘 썼어. 세 줄 너무 잘 썼다. 이러면 아이들이 점점점 글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먼저 볼 게 아니라 글의 내용을 보고 흐름을 보고 아, 이렇게 썼구나 저렇게 썼구나 글을 쓴 다음에 토론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첨삭할 때는 맞춤법 띄어쓰기에 너무 목매지 마라. 글의 내용과 흐름을 보고 무한 칭찬을 해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것만큼 글을 잘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 진부한 이야기지만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 4년 동안 매일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글을 쓰다 보면 글쓰기가 어렵지 않고 글쓰기를 점점점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휘력, 독해력, 문해력,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써야 하는데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 또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국어 문제집도 좋고요. 앞서 말한 이런 다양한 문제집을 선택하셔서 푸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가 편하니까 유튜브로만 정보를 검색해요. 그리고 좀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는데요. 잘못된 정보는 사실 글쓰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고 그것을 요약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글을 다시 고쳐 쓰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내 글을 쓰고 절대 다시 보지 않아요. 내 글이 잘 썼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글을 썼다면 친구들 혹은 내 자신이 보고 글을 한번 다시 고쳐보는 것이죠. 정말 유명한 작가들은 글을 수십 번, 수백 번 고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내 글을 고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첫 번째, 말을 잘합니다.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달라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왜냐? 내가 먼저 글로 논리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글을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토론 시간이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토론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말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글도 잘 써요. 그래서 말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잘 쓰면요, 다른 교과목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요즘은 수학, 영어도 단순히 문제 찍기식이 아니라 서술형 수행평가, 글쓰기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글쓰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못하겠죠. 실제로 오랫동안 글쓰기를 트레이닝한 친구는 영어, 수학 점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비단 국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필수 능력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꾸준히 이어지는 게 바로 글쓰기인데요. 이 글쓰기 습관을 잘 만든다면 아마 평생 글로 인정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